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제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은 사실은 부끄러운 위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사이에 어떤 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그것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도출됐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부끄럽고 또 의원들 나머지 42명 의원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지난 1년 그 11대 이후에 1년 그 성과 과제, 또 향의정 활동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제주 현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고 싶은 기자는 손을 들면 의장님이 지목해서 그 질의와 응답을 하는 그런 거의 시간을 똑같은 공통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질문이 그게 다 공통된 질문일 것 같은데. 그 소통 무력 제대로 안 됐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어떤 현안이나 어떤 과정에서 그런 점을 인정하시는지 말씀 좀. 근데 그게 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행부는 그 지사를 정점으로 한 관료제가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의회는 소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의장이든 수평적 구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명령 계통이 전달되는 그런 그 조직이 아니거든요, 의회가. 그런 상황에서 그 43명의 의원들, 저를 빼고 42명의 의원들하고 그 일일이 소통하는 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지금 그 초선 의원님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한 그 상반된 시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합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지 소통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을 통합시키지 못했던 어떤 반성에서 그 자각을 아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네. 여러 문제 돌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문제라고 하면 의장님 보시기에 뻔히 다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사무조사 부결, 그다음에 국제 관함식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관리보전 조례 상정, 불상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저희 리더십 한계를 인정합니다. 리더십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의장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국민사무조사 부결이라든가 국제관함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 민상안, 아직도 관리보전조를 개정안,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 이거는 앞으로 도의회 역할이 필요한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회와 국회의원이 나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공론화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 지사였어요. 재민일보하고 JIBS 합동 후보 토론회에서 제2공항 갈등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고 이제 사회자가 들어보니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표현한 게 원희룡 지사였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번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어떤 식의 이야기를 했냐면 그 1월 달에 촉구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절차 정당을 지켜라. 다음 제2월 달에 절차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그 기본 계획을 중지하라. 결국은 그렇게도 안 되고 하니까 최후의 방법이 원희룡 지사도 공론화를 후보 시절에 얘기했고 토론 때 그래서 제가 폐회사 때 공론화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공론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에 걸쳐가지고 그런 취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지사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공론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공론조사의 방점이 아닙니다. 그 공론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화는 응? 공론 화에 나는 그 방점을 찍고 싶은데 어떤 시기든 찬성단체와 반대단체와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걸 해보자는 거죠.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 영리병원에서 얘기처럼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나 집행부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찬성 반대 단체들이 어떤 각계의 의견을 가지고 좀 결론이 나온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나 집행부가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음에 또 제2공항의 그 결정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아니잖아요. 응? 국토부 아닙니까?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공론화든 여론조사든 뭐 어떤 형태든 도민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공론화에 대한 의견 의장님께서 강조하시는데 이게 의장님 개인의 어떤 의견이신지 아니면 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글쎄, 그 지난번에 KCTV 그 대담에서 KCTV 대담에서 그 김석범 국장이 지사한테 질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공론조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 충격적인 답변이었어요. 공론조사 분이라는데 공론조사를 공론조사는 없다 해놓고 그 다음 사족을 붙였는데 알잖아요. 뭐라고 얘기냐면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의회가 요청하는 데는 의장과 일부 의원뿐이다. 이렇게 그 답변을 했어요. 그 JBS MBC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 응했는데 19명이 찬성을 했어요. 14명이 반대를 했고 그럼 나까지 포함시키면 20명이 찬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응하지 않은 의원도 내가 알기로 한두 명 있어요. 그런 거를 일부 의원이 의장과 일부 의원이다 해가지고 폄훼해버리면은 그런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은 의회와 같이 안 가겠다는 그런 거로밖에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아까 저희 질문이 있었듯이 공론조사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반대 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성산의 제2공항을 짓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아예 공론조사를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 공항 확장안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 그런 방식의 공론조사를 하자라는 것이고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이미 연구 영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론조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의회와 반대단체는 이거를 가지고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공론조사를 어떻게 하자는 입장이
기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장난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여기 제가 지금 자료까지 가져왔어요. 제2공항 입장차, 제일보사의 이거 JBS가 공동한 건데, 여기 보면 기사에 저도 캡처해서 봤습니다. 어저께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원희룡 일부는 재검토 용역과를 보고 공론을 하자는 입장. 여기 그럼 이 공론은 뭡니까? 지사가 공론화를 먼저 꺼냈어요, 후보 시절에. 이 공론화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 논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갈등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그럼 그 방법 논의 문제는 찬반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오는 것이고, 그다음 결정적인 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위에서 항상 그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어요. 그럼 그 정책이 역기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냐? 정책이 순기능에 의해서 그 정책에 의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냐? 그 정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정책이 정책이 역기능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 즉 그 제2공항을 본다면 제2공항에서 그 제2공항을 거기서 건설하는 와중에서 쫓겨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 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만이 나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 공항에 들어오면서 주변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상승 효과가 인해서 그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분들은 그거는 차후의 문제잖아요. 공항에 들어가서 생존권이 박탈당해서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말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거냐는 거는 뭐 집행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럼 확실하게 좀 만약에 그러니까 찬성 단체 쪽하고 반대 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공론 조사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성산읍의 제2공항을 건설할 것이냐를 묻는 찬반에 대한 공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도의회에서 받아들일 부분이 그거는 저기 한다 그러면 나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그 합의만 된다면. 찬성 반대 단체들한테 맡겨두는 게 오히려 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 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포커스를 어느 쪽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 포커스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이거는 원희룡 기사가 이야기한 거니까 그 말을 하면 그때 당시 강정협의회 당권이 채택이 됐을 당시에 국토부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기를 정말 찬반을 묻는 국론조사를 할 것이냐, 만약에 정말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국론조사 하겠다라고 했더니 민주당 의원분들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죠. 의견 팩트. 수렴이 좀 제대로 합의된 의견은 당정협의회에서 그 결과로 나온 거는 그런 지금 우리 기자께서 얘기하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공론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의 논란도 있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그냥 공론조사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 건지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확실하게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거는 국토부가 발표한 거고 지사가 이제 추진하는 일방적으로 이제 찬성 건설 쪽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민주당에서 이게 뭐가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금 오영훈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창일 의원, 유성원 의원이 그 민주당하고 당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위에도 계속 이런 갈등이 나와가니까 촉구 개론이 나왔던 거고, 이런 과정 연속선에서 봐야지. 민주당 입장이 처음부터 어떤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찬반을 강요하는 것은 저는 그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찬반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어쨌든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걸 접어두고 그 과정상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이 어떤 그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 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공론화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집행부는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는 계속 이렇게 목소리만 높이실 건지 아니면 의회 자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실 건지. 예,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강창일 국회의원도 만났고 오영훈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장단을 통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면담을 좀 성사시켜 달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고서 우리 의회 나름대로 정확한 국토부 입장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물론 뭐 강행이 이제 의지가 강하지만 그런 의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를 만났을 때 도의회도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저 입장에 아까 초지일관입니다. 그 공론화라는 것은 아까 나 개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촉구 결의안 기본계획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그걸 중재하라는 촉구 결의안 1월 달에 낸 거하고 2월 달에 낸 거하고 그다음에 공론화는 그 연장선상을 봐주신 거예요. 어쨌든 공론화가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그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어쨌든 의장님은 개표회사를 통해서 언급을 하시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명만 하는 상황이어서 이 접점 찾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초 출범하면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협약도 체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공론화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한 뭔가의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예, 상설정책협의회는 언제 3월 달인가 하기로 했었죠. 근데 저는 왜 상설정책협의를 안 하는가? 그 상설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양쪽이잖아요. 한쪽이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 왜 의회가 안 할 의사가 없는 것 전혀 아닙니다. 저는 운영위원장 옆에 계시지만 운영위원한테 상설정책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를 계속했고 제가 아는 한 운영위원장도 도하고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교체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공식적인 오픈된 그런 상설협의체가 아니더라도 뭐 비공식적인 아니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사 말고 그 집행부 최고위직하고 이야기를 나눈 이 방에서 그런 뜻을 비친 적은 있습니다.